네, 뉴스인 뉴스 순서입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자 중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비공개로 바꿨는데요. 위기의 조짐이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더 큰 뇌관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인데요.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빗대 중국판 리먼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경제 어떤 상황인 건지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희 얼마 전 뉴스인뉴스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청년 실업 문제 다뤘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아예 비공개로 바꿔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6월 달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넘기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 달은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사회로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역대 최고를 갱신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중국 국가통계국의 프링우이 대변인이 졸업 전 구직자를 통계에 포함시킬지 연구할 것이라면서 청년 실업률 공개를 중단한 것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언론은 불리한 통계를 숨기는 것으로 이 일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의 경제 지표 비공개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해도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앞두고 경제 성장률과 수출입 통계 발표를 연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과거 중국 각 지방의 GDP 통계를 더해보면 중국 정부 전체의 GDP 발표보다 높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통계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오랜 기간 제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 대신에 전력 사용량 등 다른 통계를 이용해서 실제로 얼마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지 경기를 추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투명한 통계 관행이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투자 위험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중국 경제를 두고서 아슬아슬하다는 평가가 많은데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네, 중국 경제의 세 가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수와 수출 그리고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부진합니다. 내수를 보면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물건을 안 사기 때문에 기업들이 앞다퉈서 대폭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파는 모델 X와 모델 S를 최고 1,100만 원까지 할인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역시 부진해서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4.5%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 GDP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부동산 업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1위 매출의 부동산 개발사인 비구이 위안,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지난 7일 이자 300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아직 한 달간 유예 기간이 남았지만 이 회사 채권 거래도 중단됐고요.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에 빠지는 게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비구이 위안은 어제 상하이 증시 공시에서 회사채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비구이 위안이라고 그랬죠. 네. 이 중국판 리먼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 회사가 어렵게 된 것은 중국 내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내수 부진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비자들이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라서 빈집이 많습니다. 게다가 공동 부유를 이유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년 전에 헝다 사태라고 해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리스크는 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헝다 때보다 이번 비구이 위안의 프로젝트 규모가 4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4배요? 예, 중국 내에서 미칠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내 부동산 신탁 회사인 중룸국제신탁이 만기가 된 상품의 현금 지급을 연기한 상태고요. 이 비구이 위안에서 시작한 부동산 불안이 금융으로 파급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리먼 사태와는 달리 이런 위기가 외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진이 우리 수출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내려갈 때마다 원화 가치도 함께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예상했던 경기 반등, 그러니까 리오프닝 수요
실패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등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1%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들은 내년에도 한국 성장률이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게 현실이 된다면 통계가 시작된 1954년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2년 연속 1%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진은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부가 꾸준히 연구 개발 지원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경제는 부채의 덫에 빠졌고 우리는 중국의 덫에 빠질 수 있다. 어떤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잘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